더 러닝맨은 이미 1987년 한 차례 아놀드 슈와제네거 주연으로 영화화된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예고편을 보고 난 후로부터 꽤 관심을 갖고 기다리는 영화였는데요. 그럴듯한 분위기의 디스토피아 비주얼을 보여주면서 추격 액션 활극을 표방하는 게 발레리나, 트론 아레스, 프레데터 배드랜드를 이어 2025년 액션 영화 계보에 마무리를 지을 작품처럼 보였거든요. 약간 아쉬운 평점에도 불구하고 액션만 좋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관람하러 갔습니다. 저도 액션 영화 개초돌이라서 사실 영화에 볼거리가 많으면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재밌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본 더 러닝맨은 2025년 영화 중 방금 언급한 새 영화보다는 미키 세븐틴의 계보에 가까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2025년작은 B급 액션 영화였던 1987년작보다 원작 소설에 충실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라는 악덕 기업이 언론 미디어와 공권력을 모두 장악한 디스토피아 사회가 된 미래의 미국. 주인공 벨 리처즈는 직장에서 해고된 뒤 어린 딸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네트워크가 방영하는 목숨을 건 서바이벌 쇼 더 러닝맨에 참가합니다. 시민들과 경찰들의 추격을 피해 미국 전역을 도망다니며 30일을 생존하면 거액의 상금을 받는다는 것이 이 TV쇼의 규칙이었죠. 네트워크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남기 위해 도망다니던 벨 리처즈는 TV쇼 이면에 숨겨진 네트워크의 비밀과 음모를 맞닥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은 액션 탈주국 장르 영화에서 액션이 돋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인공이 작중 몇 차례 경찰들과 맞닥뜨려 벌어지는 추격시 등장하긴 하는데 의외로 액션이 자체는 평범한 할리우드 수준에서 그치고 비중이 막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액션에 힘을 빼고 디스토피아 묘사와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한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의식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면 화려한 액션 장르를 기대한 관객들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공산이 크죠. 앞서 제가 미키 세븐틴과 비슷한 계보의 영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키 세븐틴 역시 SF라는 장르적 재미는 뒤로 한 채 그리 새롭지 않은 주제의식을 담은 블랙 코미디에 집중한 나머지 봉준호 감독의 꽤 좋은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객들에게 좀 아쉬운 평가를 받았었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작중에서 다루는 데스게임 버라이어티 쇼가 독창성 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다들 알다시피 너무나도 유명한 한국게임 시리즈에서도 이미 같은 소재를 배틀로얄까지 곁들여서 더 큰 스케일로 장장 뭐 5편의 영화에 걸쳐서 보여줬잖아요. 반면 더 러닝맨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원작 소설의 재현에 집중한 탓에 경찰들과의 술래잡기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 러닝맨의 특징인 레트로풍 버라이어티 쇼의 비주얼마저 헝거게임 시리즈 중 제일 최근에 개봉한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에서 유사하게 이미 보여준 바가 있고 말이죠. 러닝맨의 원작 소설이 출간된 1982년에는 독재국가에서 방영하는 데스게임 TV쇼가 신선한 소재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세월이 흐르고 유사한 소재와 디스토피아를 다룬 헝거게임, 메이즈러너, 다이버전트 등의 후발주자 영 어덜트 소설들이 먼저 영상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러닝맨을 2025년에 영화한다고 했을 때 그 소재에서 오는 신선함이라는 장점은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의외로 이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디스토피아의 모습이 꽤나 인상 깊었다는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헐리우드의 거대 자본을 때려박은 영화답게 레트로풍이 가미된 현실적인 미래 도시와 TV쇼 세트장에 일관된 비주얼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미래 기술이 곳곳에 섞여 있지만 여전히 미국적이다라는 묘한 현실감이 드는 아트 스타일이었습니다. 더 러닝맨의 디스토피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네트워크사로 표현되는 언론과 미디어의 왜곡과 날조에 대한 비판이었는데요. 작중에서도 주인공의 탈주국을 중계할 때 네트워크사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된 영상을 방영해서 대중들을 선동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1987년판 영화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작품에서 이런 묘사를 할 때 방송사나 독재정부가 원본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을 한다든지 합성을 한다든지 해서 진실을 왜곡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시대에 맞게 네트워크사가 생성형 AI 딸깍 한 번으로 주인공이 한 적도 없는 말이나 행동이 담긴 영상을 손쉽게 생성해서 송출해버려요. 결국 작중에서 주인공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여러 번 하는데 네트워크사가 이렇게 딸깍 한 번으로 모든 걸 조작해버리니까 무력하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기만 합니다. 이게 단순히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요. 요즘 SNS와 AI로 생성되는 정보가 범람하면서 어떤 정보가 사실이고 가짜인지를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현실과도 연결되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를 하니까 좀 굉장히 섬뜩해지는 그런 점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좋은 액션물이라기엔 조금 부족했지만 좋은 디스토피아물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크게 눈에 띄었던 건 바로 넷플릭스의 흔적이었습니다. 작중에서 등장하는 네트워크사의 로고가 무려 빨간색 N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넷플릭스잖아. 작중 모든 미디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네트워크사의 묘사 역시 현재 압도적으로 최고에 불리면서 콘텐츠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넷플릭스의 행보와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설이 출간될 1982년 당시에는 국가를 통제할 만한 가장 큰 미디어 기업은 TV와 라디오 방송국이었지만 인터넷이 보급된 현재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그 역할을 주도하고 있으니 시대의 변화에 맞는 비유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마침 또 러닝맨의 배급사인 파라마운트 피처스가 반대로 극장 산업에 더 집중하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OTT의 강자인 넷플릭스와도 대립각을 보고 있고요. 이번에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파라마운트사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자기들이 인수하겠다고 태클을 걸어 싸우고 있는 것도 지금 유명하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묘사하는 방식이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의중인지 파라마운트의 입김이 담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극장가가 넷플릭스를 견제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작중 주인공이 생중계로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객들을 향해서
TV 좀 그만 보라 라는 식으로 일갈한 장면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이런 의도가 좀 더욱 확실해지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게 뭐 영화 내적 스토리에서 중요한 요소라기보다는 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했을 때 더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넷플릭스에 맞서면서 극장 산업에 집중하는 파라마운트 행보를 응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조차도 극장에서 넷플릭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러닝맨을 봤고, 리뷰를 위해 찾아본 1987년판 러닝맨도 넷플릭스에서 감상을 했죠. 이렇게 OTT가 시장과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드는지를 보면은 영화 속에서 묘사하는 넷플릭스, 아니 네트워크의 모습이 또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 넷플릭스 드링크는 절대 극장에서 마시지 마세요. 양도 많고 카페인 함량도 존나 높아서 영화 끝날 땐 진짜 방광 터질 뻔했. 더 러닝맨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기에 괜찮은 영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대의 미디어 산업에 대한 문제를 반영한 디스토피아물, 그런데 이제 액션도 곁들인 그런 느낌으로 감상하시면 뭐 꽤 괜찮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극장의 장점은 큰 화면과 빵빵한 사운드인 만큼 극장 산업에 집중할 거라면 액션씬 같은 볼거리 자체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에도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 평. 블레이드 러너와 헝거 게임 그 사이 어딘가.